쌀 자급률이 어느 정도지요, 현재? 쌀 자급률. 91%, 92% 그렇습니다. 그 9%가 양으로 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9%가. 사실 9%면 한 40만 톤. 40만 톤. 그러니까 의무 수입 물량으로 들어오는 것만큼 지금 자급률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예. 그 이유는 뭐 국내 쌀 생산을 좀 줄여서 그렇습니까? 의무 수입 물량 등을 고려해가지고. 원래는 뭐 100% 가까운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쌀 자급률이. 과거에는 100%가 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2011년부터 이제 기상이 계속 안 좋았더랬습니다. 예.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좀 낮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필리핀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필리핀이 35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2배 이상 의무 수입 물량을 늘렸다. 이번 관세 그 면제를 받느라고 관세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40만 톤이라는 것이 필리핀의 80만 톤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WTO 협상국들이 아무리 좀 냉철하고 뭐 인정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필리핀 사례만 자꾸 언급해서 2배나 늘어났지 않느냐, 2배 이상 늘어났지 않냐 이렇게 해서 지레 겁을 먹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40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늘려버리게 되면은 그 필리핀이 뭐 갖는 부담보다는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80만 톤을 늘리면은 현행도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들어가지고 좀 양해를 구하면 안 됩니까? 의원님 그 모든 회원국이 모든 농산물 관세가 다 했습니다. 쌀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쌀만. 근데 그 양해 구한다 해서 아마 글쎄요 뭐 상대국이 들어줄지는 좀 의문. 아니 그래서 시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필리핀이 뭐 80만 톤이니까 지레 뭐 우리가 뭐 늘려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필리핀이야 뭐 80만 톤 늘리는 거 아무 부담 없는 일 아니었어요. 필리핀은 뭐 연간 수입이 한 200만 톤씩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 부담이 안 가는 일이에요. 사실은 뭐 80만 톤 늘렸지만은 그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우리는 40만 톤에서 더 추가적으로 만약 20만 톤이든 40만 톤이든 늘리게 되면은 엄청난 타격을 입잖아요. 그리고 WTO 각 당사자들도 알 것 아닙니까? 필리핀의 사정과 한국의 사정을. 근데 그 국제사회가 뭐 그런 사정 봐주는 데가 아닙니다. 약육 방식의 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봐줄, 뭐 능동적으로 봐줄 것이 기대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면 우리가라도 우리의 사정을 좀 설명해서 한번 돌파를 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시도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나라 이해 당사국들을 하고 사전적으로 어떤 입장을 타진을 했는데 뭐 어느 나라 공이 뭐 우리 입장을 대변해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제의가 나왔는데 그 앞으로 이번에 이제 관세화를 마무리 짓는다면은 협상을 통해서 이제 최종 검증을 통해서 마무리가 짓는다면은 그 북한 원조, 해외 원조, 북한 지원 이 문제도 의제에 포함시켜가지고 어떻게 좀 조건을 좀 달리 어떻게 풀어낼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 포함시킬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반영시키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전략적인 또 필요가 뭐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저는 정부가 말이죠. 지금까지 굉장히 잘못해 왔다. 사실은 막 반대만 하는 농업인단체에 핑계만 대면서 2004년도 재협상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 40만 톤을 떠안은 것도 잘못한 것이고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떤 해외 원조조차도 불가능하게끔 아주 불리한 조건을 우리가 떠안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관세화를 만약에 마무리하게 되는 시점으로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문제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논의해서 좀 풀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해방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도. 북한 지원, 해외 원조 부분. 하여튼 현재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그 DDA가 타결이 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면은 그 우리 종료 시점 40만 톤 은계 의무 수입 물량이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20만 톤 정도의 증량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우리 송기호 변호사님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정부는 관세화를 하면은 의무 수입 물량이 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계속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농업 협상이 즉 세계무역기구 농업 협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2001년, 2003년 국내 소비량의 약 4%에 해당하는 물량, 즉 우리가 그것을 환산할 경우에 한 20만 톤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 20만 톤을 신규로 추가적으로 더 정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이 농업협정에는 농업협정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선진국인 경우 아무리 쌀을 민간 품목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소비량의 4% 그걸 우리로 환산하면 20만 톤인데 그런 20만 톤의 MMA 의무수입 물량을 정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그 조건이 새로운 정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무엇을 기준으로 새로운 정량이냐 라는 문제를 우리가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정했던 20만 톤을 기준으로 추가 정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미 40만 톤을 채웠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더 정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 정량의 기준을 2004년 지금 쌀 협상 결과보다 더 정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이 40만 톤 외에 20만 톤을 더 정량해야 됩니다. 물론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의 상황입니다. 즉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정부가 국회에 보낸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쌀협상 결과인 MMA 물량의 추가 정량을 해야 한다라고 정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만약에 우리나라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받지 못한다면은 20만 톤을 더 정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쌀을 민간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즉 관세화라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서 그 정도면 충분히 것으로 알겠고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정부 측 의견만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저희들은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선진국 지위로 분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진국으로. 아니 물론 뭐 DDA가 아직 뭐 타결이 언제 될지도 불확실성도 있고 모를 일이지만은 만약에 근데 개도국으로 분류가 안 되고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 날이면은 20만 톤 추가 정량 불가피합니까? 그 내용도 아직 DDA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안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선진국으로만 분류가 되면은 그럴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농림부에서도. 그래야 될 확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했던 그 자체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거는 협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기본 포지션이 저희들이 개도국 지위 유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개도국하고 계속 그러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힘을 모아줘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